자, 문법 요소에 대한 겁니다. 문법 요소와 그다음에 그 문법 요소의 종류를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첫 번째인 종결 표현에 대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문법 요소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의문부터 그다음에 문장까지의 이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문법적인 표현을 하는가. 그래서 문법을 이루는 어떤 의미 덩어리를 문법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요, 문장을 어떻게 끝맺느냐에 관련된 종결 표현, 자, 그 다음에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부정 표현.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빼먹었군요. 누가 빼먹었을까요? 자, 예, 여기 뭐가 있는 거냐면 7번에 인용 표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인용 표현이 문제가 또 생각처럼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 별도로 설명해 줄 테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결 표현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종결형이 5개가 있어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의문, 감탄문. 지워지네. 자, 일단은 요거는 예, 지우고요. 어,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게 만들어 주고요. 높임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표현,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 듣는 사람을 높이는 표현이 있고요. 시간 표현은 시제와 동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자, 피동 표현 같은 경우에는 피동의 반대말이 능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능동과 피동의 관계, 피동의 방법, 그 다음에 주동과 사동이 반대거든요. 그래서 사동의 방법 이걸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 표현도 공부할 거고요.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의 종류를 일단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이 있고,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대표형이 다, 뭐뭐 다로 끝나는 거, 이걸 일반적 진수를 얘기할 때 이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의문문은 대표형이 뭐냐면 뭐뭐 느냐, 냐, 뭐뭐 는가,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근데 이거 말고도 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이제 뭐뭐 하니, 뭐뭐 하는가, 높임말을 쓰면 뭐뭐 하십니까? 뭐 이런 말들이 다양하게 나오겠지. 자, 그게 나오고요. 다만 이제 의문문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의문문의 종류가 자, 뭐가 있는 거냐면 음,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여, 의문 대명사나 의문 부사, 무엇, 누구, 언제, 어디, 어떻게 와 같은 말이 들어가면 돼요. 또는 왜,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왜라고 하는 의문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 의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판정 의문은 의문사가 없고요. 긍정 또는 부정이니까는 예, 아니요, 응, 아니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을 판정 의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 의문문은요, 서리법에 사용되는 의문문을 우리가 수사 의문문이라고 얘기해요. 대답이 필요 없죠. 이 서리법에 활용되는 의문문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 여기다가 그치, 그럼 응 이러면은 이제 판정 의문문이 되겠지만 그치 이 말이 빠지면 수사 의문문, 서리법에 활용되는 의문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자, 수사 의문문의 종류가 또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중요하죠. 자, 반어 의문문, 감탄 의문문, 명령 의문문.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는 감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막 바꿀 때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어, 감탄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제주도의 경치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했으면 매우 아름답구나로 바꿀 수 있는 의문문을 감탄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반어 의문문은 뭐냐면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너에게 장난감 하나 못 사줄까라고 나오지 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의문문 있잖아. 맞습니까? 빨리 못 가? 빨리 가라는 얘기죠. 뭔데? 야, 좀 창문 춥지 않니? 그러면 빨리 창문을 닫으라는 얘기입니다. 덥지 않니? 에어컨을 틀라는 얘기죠. 뭐 이런 식의 명령 의문문을 우리가 명령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의문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 명령 의문문은 우리가 흔히들 뭐라고 하냐면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그냥 야 창문 좀 닫아줘 이러면 기분 나쁠까 봐 좀 춥지 않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야 완곡한 표현에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드러운 표현에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명령문을 보는데요. 명령문을 보면 명령문의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 뭐뭐 알아 어라. 뭐뭐 하시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건 보실 필요 없습니다만 명령문의 종류 중에서는요.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 이거 원래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직접 청자를 통해서 명령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체를 통한 명령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매체는 인쇄 매체를 통한 겁니다. 인쇄 매체를 통한 거고요. 직접 청자에는 모두 포함하면 전화 통화라든가
이 메신저와 같은 거죠. 카톡 같은 메신저 있죠. 톡이나 SNS를 통한 명령은 일단 그 1대1 명령이라고 해요. 보통 명령은 직접 명령이라고 합니다. 대개 보통 뭐냐면 명령문에서 우리가 자, 그 종교 의미가 다른데 직접 청자에게 명령하는 건 아라 어라가 들어가요. 그런데 간접 명령에는 으라나 그냥 라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여기서처럼 기본형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먹다라는 말의 어간 먹에다가 어라를 붙여요. 그럼 직접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고르다라는 말의 의미에다가 원래 고르다라는 말의 어간 고르에다가 만약에 어라를 붙이면 뭐가 되냐면 골라라가 돼야 돼요. 골라라가 되는 거. 이게 직접 명령. 이건 직접 명령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간접 명령으로 만들고 싶으면 고르다의 어간 고르에다가 그냥 뭐야? 라만 붙이면 돼요. 그럼 고르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뭐만지 알겠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게 직접 명령 말고 야 먹다를 갖다가 인쇄 매체를 통해서 반말로 하고 싶다. 원래 먹으시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잡수십시오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인쇄 매체를 통해 간접 명령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먹다라는 말에 어간 먹에다가 먹라는 안 되니까 으라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말로 하는 게 직접 명령이고요. 글을 통해서 하는 게 간접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요. 고쳐라 같은 경우가 보면 고치다라는 말의 어간 고치에다가 어라를 붙였으니까는 축약이 일어나서 고쳐라가 되는 건데 얘는 뭐냐면 고치다라는 말의 어간 고치에다 그냥 나를 붙인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유문이 나오는데요. 자, 청유문은 함께 행동하는 거죠. 너도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함께 행동하는 것을 청유문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라고 합니다. 알았어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십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청유문이나 명령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제가 안 돼요. 알죠? 예. 내가 말하는 순간 그 이후의 행동이 옮겨지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안 된다는 사실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여기서 이제 청유문과 관련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제 버스에서 내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요. 우리 이제 버스에서 내리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잘 봅시다. 이게 우리 이제 버스에서 내리자 그러면은 함께 행동한 청유문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청유문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좀 지나갑시다라고 얘기하면 청유문이잖아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은 사실은 뭐야? 비켜라, 나 좀 지나가게라는 의미로 사실은 뭐냐면 명령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동생에게 내가 화장실 먼저 좀 쓰자라는 말이 나와. 내가 쓰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넌 양보하고 난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비켜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은 내가 행동할게라는 얘기죠. 내가 행동할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먼저 쓰겠다라고 하는 평서문에다가 너는 비켜라는 명령문의 의미가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쵸? 창문 좀 닫자라는 말도 창문 좀 닫아라라고 하는 명령문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쵸? 이렇게 잘 안 들리니까 목소리 좀 크게 하자라는 말도 목소리 좀 크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문의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다 뭐냐면 좀 더 완곡한 부드러운 의미로 얘기하고자 하는 완곡한 표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감탄문이 들어 감탄문은 한마디로 뭐냐면 화자의 느낌을 화자가 뭔가를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볼 때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엄마야. 자, 화자가 느끼고 있어요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요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대표형으로는 뭐가 있냐면 군화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군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동사에서는 동사 어간 뒤에 아라 어라가 붙으면 명령인데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아라 어라가 형용사 어간 뒤에 붙잖아요. 이 아라 어라가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요. 어간 뒤에 아라어라가 붙으면 감탄형 어미가 돼버립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게 밑에 표에 있으니까 요 표 보면서 문장의 종교 표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